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항상 뭐 그런 징크스 같은 것처럼 약간 부담감, 뭐 차익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워낙 급등하는 시세들이 이제 쫓아가지도 못하겠고 또 재료들이 어제 뭐 알츠하이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뭐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사실 처음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첫 주제로 가져온 거는 고점을 앞두고 있는 시장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좀 비슷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코스피가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는 3,250을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의 환경을 지금 두고 보면은 굉장히 환경은 우호적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부분들이겠지만은 환율이라든가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간에 최근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5월 달에 외국인이 10조를 팔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6월 넘어오면서는 좀 이제 그 스탠스는 좀 바뀌고 있어요. 확실히.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정상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네. 다시 자금이 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금 약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 스펙주들이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그렇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금이 다시 리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해석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완화되는 이런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의 어떤 환경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리 시장이 그런 환경을 등에 업고 이제 좀 상승의 방향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뭐 이제 고점을 지금 못 뚫고 아직은 사상 최고점까지는 조금 못 미쳤지만은 네. 뭐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사실 5월에도 그랬고 5월 달에도 이제 그때 3,249까지 갔을 때 아 뚫는구나 했는데 못 뚫었거든요 결국.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일 제가 좀 그 주목을 하는 부분이 역시 이제 백신 접종률의 개선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달러 약세고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성장률 높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에서 백신 접종이 너무 지금 느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의 어떤 우선순위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볼 때는 고점 돌파를 앞두고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장이 많이 빠지진 않아요. 조정을 받을 때도 많이 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매물 소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숨고르기의 모양을 두고 있고 결국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기서 또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거보다는 에너지의 축적이라든가 시장의 견조한 흐름에 전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지수의 어떤 레벨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갑자기 뭐 툭툭 튀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 그동안 못 올랐던,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지수 레벨이 이제 사실 3,250까지 올라오면서 그 레벨에 좀 맞추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순환매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올랐던 게 뭐냐?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끄집어내서 올리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지금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일부 종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쏠림의 현상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목요일 날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여기서 뭔가 또 수급에서의 어떤 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이런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어제 이제 IT,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뭐 별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에 그쵸. 대한 악성 루머들. 뭐 아직 회사 측에서는 그런 루머에 대해서 이제 악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경찰에 고발하겠다. 예. 뭐 저희도 어제 멘트를 했지만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그렇죠. 만기 이후에 그렇죠. 수급의 변화가 예. 지수와 연관성을 둔다면은 뭐 속된 말로 이제 깨지는 쪽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오르는 쪽이라면은 예. 외국인들이 IT를 빼고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좀 한 6거래 정도, 5거래 정도 사다가 한 이틀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매수 쪽으로 방향을 굳힌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을 보이는데 다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어떤 이 기준점을 잡았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는 8만 원 정도에서의 어떤 그 확실하게 좀 바닥의 모양은 나온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계속해서 노이즈들은 발생을 해왔어요. 뭐 근데 이제 어제 노이즈는 조금 저도 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좀 수긍이 좀 안 가는 사실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보도에서 하반기 이제 반도체 성장률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성장률이 더 높였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하나의 또 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는 뭐 부정적인 상황들은 조금씩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의 뉴스들이 오히려 오늘 또 개장 전에 많았죠. 뭐 첫 번째는 우리의 성장률, 1분기 성장률이 1.7%, 0.1%포인트가 올라가서 속보치보다 성장의 또 이제 근간은 수출이고 수출의 근간은 아직은 반도체와 또 뭐 조선, 화학, 뭐 자동차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미국 국무부가 또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1단계로 그쵸. 완화하는 거.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여행 관련 주식들, 뭐 카지노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또 유럽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그런 영향들이 아마 좀 미치지 않겠는가. 조금 이제 쉬었거든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릴 큰 틀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그쪽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주목받을 만한 군집들, 묶음이 있으면은 그걸 또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또 기사는 나왔는데 이라크, 한국과 러시아 등과 45조 원 규모 원전 건설 논의. 자, 그래서 대중들은 대부분 45조 원만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지금 행정 수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네. 한국과 러시아입니다. 누구한테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또 45조 원이면은 2030년까지인데 네. 10년 동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그 분할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막 추종을 하다 보면은 앞뒤 다 잘라 먹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고. 뭐 이제 결국은 뭐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확 반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뭐 오래 갈지의 여부는 좀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판단일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기 느닷없이 때문에 원전이 등장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고 에너지가 이제 계속 이제 탈석탄, 탈탄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계속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올라온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역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고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주목을 못 받았던 데 대한 어떤 반작용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에는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어떤 그 매매 영역이지 사실은 이제부터는 뭐 어떤 투자 영역보다는 약간 이제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점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펀더멘탈, 그러니까 진짜 기초를 쌓고 수익성과 연결된 시세는 지금은 좀 많이 넘어갔죠. 그 시세를. 하여튼 그렇다는 거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가장 지금 시장의 관심 중에 하나는 테이퍼링입니다. 이제 네. 테이퍼링 시간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뭐 최근에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이제 뭐 테이퍼링을 위해서 이제 뭐 연준도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이라든가 뭐 무엇보다도 옐런 그 재무장관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 약간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딱 해버렸어요. 아예. 네. 그리고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뭐 그러니까 연은 총재들이야 발언을 보면은 테이퍼링 쪽으로 좀 기우는 이러한 언급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약간씩 이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테이퍼링에 대한 좀 그 뭐 언급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미 지난 FOMC에서도 이제 언급 정도는 나왔는데 그분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얘기들이 좀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신뢰도 높게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어떤 대다수가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의 그 가장 보편적인 지금 예상이 아마 뭐 8월 뭐 이제 그 FOMC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정도 그 뭐 좀 이제 발표를 하고 아니면 뭐 9월이 되든 간에 발표를 하고 내년 초에는 아마 돌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언론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테이퍼링이 그 뭐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의 어떤 그 테이퍼링 2013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굉장히 한번 그 우리가 얘기하는 텐트럼 발작이 나타났거든요. 네. 뭐 이제 그때 보시면은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2014년 5월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시장이 공포에 빠졌어요. 저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 뭐 주식 채권 통화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제 2014년 1월에 테이퍼링에 돌입을 했고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기준금리의 인상과 테이퍼링은 별개의 문제라는 부분을 아마 이번에 연준이 아마 테이퍼링에 돌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저는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2013년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구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시장의 반응이 너무 이제 그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방향성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테이퍼링 쪽으로 움직이지만은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는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좀 구체화시키는, 좀 세분화시키는 요번에 아마 이런 식의 어떤 테이퍼링의 그 절차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좀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봐요. 사실 2013년의 경우가 이번 그 어떤 연준의 결정에는 굉장히 그 반면 교사가 될 것이다. 이런 쪽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결국에는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물론 이제 오늘 또 있어요. 뭐 그렇죠. 장중에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부터 시작해서 내일 넘어가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그렇죠. 그렇지만 나타나는 거와 실제 밑에 이면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근 팀장님의 말씀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충격을 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어르고 달래고 그렇죠. 네,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연준도 계속해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물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고용 지표와 아시다시피 5월 고용 지표도 시장의 어떤 기대를 못 미쳤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고용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연준이 그 예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목표치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저는 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참 오묘한 시장입니다. 이 균형이라는 부분. 앞에서는 막 난리치지만 실제 리얼하게 돌아가는 것들 보면은 금리가 떨어져요. 그쵸. 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옐런 재무장관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특징적이구나, 정말 특이하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는데. 네. 지금 뭐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월드뱅크에서 올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잖아요. 미리 제거 이제 알려주는 그렇죠. 거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출된 재료들이 반복되면은 실제 그 재료가 등장하거나 이럴 때는 충격이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2013년하고는 좀 다르게 그때는 예고가 좀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텐트럼이라는 발작이 있었던 거고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시경제 얘기인데 지금 호가 접수되는 거 보면은 좀 특이 사항이 있는지 역시. 뭐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어제 장에서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관망이죠. 내일 이제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좀 봐야 되고, 네.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그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좀 이벤트들을 앞두고 저는 오늘 정도까지는 어제와 상당히 유사할 것 같아요. 어제도 여러분 느끼셨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락을 하는 그런 장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딱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개장 보고 다시 진입하겠습니다.